오늘 착장. 아, 시작하자마자? EA라는 신생 브랜드의 바람막인데 여기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우와. 여기 이제 귀여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너무 가까이서 찍는 거 아닌가, 혹시? 네, 괜찮나? 네. 예. 상관없습니다. 5,000원짜리 흰색 티. 이거 보세 바지. 나풀나풀 시원한 바지. 이게 제일 비싼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던 1. 이렇게 밑창도 이뻐요. 그리고 이게 명품 가방. 그 현대인의 필수품이죠. 제 명품 가방. 네. 짜장면 먹으러 가보실까요? 짜장면이요? 네. 어디로 가죠?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보배롭게 생긴 식당이 하나 있는데 네. 이름도 보배반점이라고 해서 네. 작가님이 원하시는 그 앵글로 찍으세요. 네. 그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약했어요? 아, 대박. 근데 안 물어봤잖아요. 촬영은 되는지. 네? 촬영해도 되는지 안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 안 물어봤는데 그냥 예약만 했어요. 그래? 그래서 그냥 그 유튜브 촬영해도 괜찮나요? 네네. 네. 된다고 하네요. 네. 잘생겼다고요? 아, 예. 제가 물이 많이 올랐죠, 요즘에? 아니요. 나는 지금 밥보다 커피를 먹고 싶어요. 밥보다 커피를 먹고 싶다고요? 네. 네, 밥 먹기 전에 초를 치시는 원래 그 저번 영상에서 그 건강 현황을 알려주는 컨텐츠를 찍기로 네. 했는데 그게 오늘인 걸로 하시죠. 근데 진짜 뜬금없는 거 알아요? 원래 뭐 이렇게 막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해도 구독자 막 늘던데 알아서? 별거 없던데? 그냥 대충 해도 막 늘던데 구독자? 원래 그 유튜브 딱 안 하기 직전에 네. 공백 있기 직전에가 한 25,00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22,000명까지 떨어졌거든요. 감사합니다. 비주얼이 상당한데? 맛있어 보이네요. 짜장면. 남자는 이런 거 자르지 않습니다. 아, 잘라보세요. 그 면치기 안 하는 사람들 짜장면 국물 생기잖아요. 아, 면치기 안 하시잖아. 근데 저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저 완전 짜장탕을 만들어서 먹어요. 분명히 다 먹었는데 양념이 늘어있어. 그럼 그거 수저로 퍼먹으면 돼요. 저는 제 침도 더러워서 안 먹어요. 되게 맛없어 보여요. 호이. 맛있다. 맛있어요? 근데 이 치료 과정에 대한 얘기를 다 물어보니까 그때마다 계속 똑같은 걸 설명하다 보니까 좀 질리긴 했다, 얘기하는 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작년 9월에 제가 엄청 아팠어요.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얹힌 느낌이 처음엔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예 아무것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딱 직감을 했지. 아, 이거 뭔가 막혔다. 근데 그때 딱 아플 시기에 일주일 있다 병원에 가는 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니까 바로 가야 되잖아, 병원을. 나는 병원을 한 번이라도 더 안 가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참아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일주일을 참았어요. 근데 일주일 중에 4일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저를 못 먹었겠네. 그냥 마시기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병원에 갔죠. 그래서 얘기를 했어, 증상을.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러지? 이게 끝인 거예요. 어떤 조치를 안 취해줘. 그래서 저는 의사 말을 되게 잘 듣는 편인 환자거든요. 네. 토 안 달고 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죠. 근데 그와 동시에 내가 뭘 물어봤냐면 그 하이팩이라고 하는 이름의 수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장암 복막에 전이된 환자들만 받을 수 있는 약간 그 특이한 수술이 있는데 복막이 어딘지 모르죠. 우리 장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안에 그 장기 외벽에 감싸고 있는 막이 하나 있어요. 병아리 깨어날 때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장기에 그런 막이 있어요. 네, 네.
그걸 복막이라고 해요. 아, 근데 그 복막의 표면에 암이 번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쉽지가 않은 게 왜 벽에 암이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잘라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항암제를 투여를 해도 거기까지 닿지도 않아요, 잘. 음. 각종 장기들은 다 지나가잖아요, 피가. 음. 근데 여기는 그 영향을 안 받는 구역인 거야. 그래서 대장암 중에서도 복막전이 환자는 예후가 제일 안 좋은 편에 속해요. 거의 뭐 죽었다고 봐야 돼요. 유튜브를 봤는데 의사가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복막전이는 그냥 치료가 거의 아예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네. 근데 어떤 일부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부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희망적인 수술이 그 하이팩 수술이었던 거야. 근데 그 수술을 처음 얘기를 제가 꺼낸 게 아니라 항암을 받을 때, 맨 처음 받을 때 그 수술이 있다는 걸 알고 물어봤었어요. 제가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아무나 안 해줘요, 이 수술을. 근데 왜 안 해줬냐면 지금 생각하건대 그냥 저를 포기한 거예요. 왜냐면 그 수술이 엄청 힘든 수술이거든요. 네. 10시간 이상 되는 수술이고 네. 의사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어서 네. 의사도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지켜보자 그랬어요. 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괜찮으면 그때 에라이.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말은 사실상 6개월 동안 잘 살아있나 보자라는 말로 들렸거든요. 6개월 뒤에 지켜보자 그랬잖아요. 6개월 뒤에도 아무 말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6개월 지나고 나서도 얘기를 안 꺼냈어요. 한 번 더. 일부러. 언제 말하나 보자. 사장님의 얼굴 체크했어. 못생김 체크했어요? 네. 아직 잘 못생긴 거 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제가 다시 물어본 거예요. 배도 아프겠다. 내가 볼 땐 이제 희망이 없을 것 같으니 네. 한번 얘기라도 한번 꺼내보자. 꺼냈는데 갑자기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학제 진료라는 걸 해요. 이건 뭐냐면 각 분야의 교수들 한 7명? 8명 정도를 회의실에 모아놓고 네.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제 상태랑 이런 것들을 각 분야 교수별로 체크를 해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를 상담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병원 처음 왔을 때도 그걸 똑같이 했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1년이 지나서 다학제 진료를 한 거죠. 1년 만에 본 교수님들일 거 아니에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진짜 죄송한데 솔직히 아직까지 살아있을지 몰랐다 그랬어. 아직까지 살아있을지 몰랐다고. 그래서 그 하이팩 수술을 그래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하이팩 수술이라는 거는 하는 목적이 완치예요. 목표가 완치가 안 될 것 같으면 애초에 해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힘든 수술을 해봤자 완치가 안 될 거면 안 하겠다라는 주의인 것 같아요. 저는 수술을 해줄 수 있는데 완치를 목표로 할 수는 없다. 이 수술을 해도 다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생명 연장 한 2년 정도, 3년 정도를 네. 하는 걸 목표로 수술을 하는 거다. 그래도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배가 아프지 않은 상태였다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고민했을 텐데 배가 일단 당장 아프니까 뭐라도 해야겠는 거야. 그게 그냥 컸어요. 그리고 좀 TMI 하자면 하이팩 수술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배를 열어요. 배를 열어서 네. 복막에 이렇게 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복막에 있는 암은 CT나 이런 걸로 안 나와요. 열어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열어봐야 되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에도 복막이 얼만큼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네.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열어서 네. 복막에 암이 있으면 그걸 최대한 긁어내. 긁어내고. 긁어내고 항암제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따뜻하게 데펴요. 따뜻하게 데펴요. 암이 좀 따뜻한 항암제를 만났을 때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따뜻하게 데펴서 네. 배에다가 직접 부어요. 그런 다음에 배를 다시 임시로 닫아요. 임시로 닫아요. 네. 그 다음에 꺼내는 게 아니라 배를 이렇게 마사지 해줘요. 마사지를 이게 안에서 잘 흐르라고. 아, 한 다음에 다시 네. 빼내고 항암제를 빼내고 다시 꼬매는 거예요. 다시 꼽네요. 항암제를 암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게 해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수술을 제가 받았습니다, 결국은. 아, 이미 받고 오신 거였어요? 받은 거예요. 그 수술을 작년 10월에 했어요. 아, 작년 10월에 한 거였어요? 9월에 배가 아팠고 진료를 보고 다학제 진료도 9월에 보고 10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마침. 다행이네요. 근데 배가 아팠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랬냐면 대장에 다시 재발했어요. 그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대장을 잘라냈었거든요. 근데 그 부위에 다시 암이 자라서 그 하이팩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대장도 다시 한번 잘랐어요. 또 잘랐어요? 또 잘랐어요. 그리고 골반 쪽에도 암이 퍼져서 네. 골반에 있는 암도 다 잘라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남부끄럽지만 한번 해보자면, 네. 네. 남자는 이제 정관을 통해서 정액이 분출이 되는데 그 정관의 수술 과정에서 다 잘랐어요. 양쪽에 있는 정관을 다 잘라서 저는 현재 정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활동은 할 수 있으나 정액이 나오지 않아요. 약간 묶은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건 묶은 거지만 저는 자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 들었냐? 네. 수술 다 받고 일어나서 들었어요. 수술 과정에서 네. 골반에도 전이가 돼 있어서 네. 정관을 다 잘랐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네. 아이를 못 갖는 건 아니다. 이 시험관을 통해서 가질 수는 있다. 아, 진짜요? 아이를 나중에 갖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좀 위안을 많이 얻었죠. 다행이네요. 그리고 수술을 끝마치고 일어났는데 배에 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장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루. 밥을 먹으면 우리가 위로 갔다가 소장으로 갔다가 네. 대장으로 갔다가 네. 양가로 나오는 건데, 네. 제가 대장을 잘랐잖아요. 네. 대장을 다시 이어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복할 때 동안 안 쓰는 게 좋겠죠. 소장을 잘라가지고 배 밖으로 빼놓은 거예요.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 대장까지 가지 않고 이제 소장에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담아내는 주머니가 부착을 네. 돼 있고 이틀에 한 번씩 이걸 꼭 갈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소장 직접 눈으로 보신 적 없죠? 자기 소장. 누가 봐요? 제가 봅니다. 진짜 너무 충격적인 거야. 네. 아니 내 장기가 내 소장이 보이잖아, 내 눈에.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놀랍게도 이 소장이 그게 없어요. 신경이. 신경이 없어서 매끈해요. 만져도 네. 아프지가 않아요. 아프지가 않아요. 제가 어디 가거나 밥 먹을 때 항상 물티슈를 제가 이렇게 챙겨 다녀요. 맞아요. 그러면서 화장실 되게 자주 가요. 왜 그러냐면 맞아요. 가서 이 주머니를 비워줘야 돼. 왜냐면은 계속 나와요. 먹으면. 지금도 아마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지진 않아요. 잘. 진짜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주머니 비우고 물티슈로 그 주머니를 좀 닦아주고 다시 잠가 놓고, 이거를 되게 자주 해야 돼요. 하루에 10번 이상 가요. 근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또 프로 장루 환자가 됐기 때문에 네. 언젠가 이거 다시 보건 수술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대요? 상황하면서? 그 수술 이후로 퇴원하고 계속 항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지금 퇴원한 기점으로 해서 항암 받은 횟수가 9회차 지났고, 총 항암 받은 횟수가 거의 안세 받는 한 30회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항암 한번 받으면 일주일을 집에 있으니까 30회면 날려버리는 시간이 30주를 제가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6개월에서 7개월. 수술한 기점으로부터 2년 동안 네.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됐죠? 약 반년 조금 안 됐어요. 한 1년 차 전후로 재발이 많이 된대요. 근데 그 고비만 넘기면,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년 내외로 재발하는 사람들이 약 8, 90% 재발을 한다면, 그리고 2년 차에 다시 재발되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년만 넘어가도 다시 재발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높다. 그리고 1년만 또 지나가면 완치. 그러니까 항상 괜찮은 척 얘기하지만 정말 힘듭니다. 솔직한 말로. 지금도 힘들어 보여. 눈빛이 약간 힘들어 보이는데.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혹은 너한테도
내색 잘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사실은 그 과정이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 혼자 병원 가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힘들었지만 내가 불쌍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 난 미친놈. 저는 원래 인생 살면서 후회는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일 중에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생긴 거 아니에요? 개 아픈데도 응. 오히려 여유 있어요. 아픈 건 언젠가 지나가니까. 터득했고. 이제 아파서 죽든지 아니면 아파서 치료가 되든지 네. 어떻게든 지나가잖아요. 그쵸. 지나. 그런 생각이고 결국에는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우주먼지라는 그 말귀에 꽂힌 거예요. 먼지. 아,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우주먼지 같은 삶이구나. 뭐 인생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야. 먼지. 아, 왜 남들은 저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비교하고 내가 되게 못나 보이고. 근데 사실 잘난 사람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쵸. 범우주적으로 보면 어차피 네. 이 큰 우주에 요만한 행성에 네. 뭐 개미보다도 작은 미세먼지들이 바글바글 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 다 잘나봤자 먼지 중에 잘난 먼지가 있어봤자 얼마나 잘났느냐는 거예요. 외계인이 볼 때는 되게 징그럽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현미경으로 보면 기생충처럼 70억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긴 게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랑 비교하는 것도 아니야. 나보다 진짜 요만큼 잘난 사람이랑 비교해. 바로 옆 사람. 내 윗집 사는 사람, 뭐 옆집 사는 사람, 아니면 학교 같은 다니는 사람. 그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사실 너무 별거 아닌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이란 게 많이 없어졌어요. 있으면 좋은 거지 없어도 슬프지 않은? 예전에 장사할 때 막 돈 막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막 빨리 모으고 싶고 막 이게 엄청 셌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면 괜찮은 건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 보통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적절한 밸런스와 행복을 찾아야지 맞는 것 같아요. 찾은 것 같아요. 찾았어요? 찾고 있죠. 제 치료 경과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